안녕하세요. 2차전지 투자하고 있는 누실입니다. 2차전지는 오늘도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며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2차전지 배터리가 대단하다는 증거겠죠. 2차전지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대단한 기업들을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대한민국 뉴스와 각 기관 리포트는 이런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은 걸까요? 배터리 아저씨 말처럼 그들은 우리 같은 개미들의 돈을 털어먹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처럼 늦게나마 2차전지 공부를 시작하고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남기려고 합니다. 날아간 2차전지 구경만 해야겠습니까? 오늘 소개할 아직 덜 오르고 더 오를 저평가된 기업, 지금 당장 투자해서 앞으로 쭉 동행할 기업은 바로 LNF입니다. LNF는 양극재 업체 중 90% 이상 하이니켈을 양산하고 있고 기술력은 단연 업계 최고입니다. 에크프로 BM, LG화학 기술력이 최고라고 소개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LG화학의 비전 인터뷰 내용만 봐도 90% 이상 하이니켈은 26년도 목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의 격차가 있다는 거죠. 다음은 테슬라 직납입니다. 24, 25년 2년간 5.8만 톤 3조 8천억 원에 해당하는 계약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BM, 포퓨 등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를 LNF가 받아왔고 수주 금액이 예상보다 작다, 바인딩 계약이 아니라 논 바인딩 계약이다 등 여러 잡음이 많습니다. 테슬라나 LNF가 어디 구멍가게도 아닌데 논 바인딩으로 수주 공시를 할 리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혀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직납으로 LG 엔솔이 배신감을 느껴 기존 물량을 빼고 기존 셀 업체들에게도 미운털이 박힐 거라는 우려가 있었죠. 이번 주총에서 최수환 대표님께서 테슬라 직납은 사전에 LG 엔솔과 얘기하고 진행된 부분이고 잘 해보라는 응원의 답도 받았다고 합니다. 시장의 잡음은 확실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LNF는 기존의 70% 이상 LG 엔솔에만 집중되어 있던 것을 25년까지 LG 엔솔 50%, 완성차 업체 30%, SK온 20%로 공급처를 다변화할 것이며 이 모든 과정들이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단계이고 올해 안에 기다리는 소식을 들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LNF 캐파는 다른 양극재 업체에 뒤지지 않습니다. 진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23년 11만 5천 톤, 24년 22만 톤, 26년 43만 톤. 캐파 기준 영업이익을 단순 계산해보면 23년 4천억, 11만 5천 톤 기준입니다. 24년 8천억, 22만 톤 기준. 근데 24년 말에 3공장이 돌아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6천억에서 7천억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6년 1조 5천억 원. 이것은 43만 톤 기준입니다. 현재 컨센은 이보다 낮게 잡혀 있지만 현재 성장률로 보면 이것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진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3년 정도면 3배 이상은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도 양극재 업체 중에 가장 낮은 펄을 받고 있고 이 낮은 펄을 받는 게 평균 펄을 적용받고 3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인다면 주가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미래입니다. 테슬라는 2030년까지 2천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것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그냥 이 시장 씹어 먹겠다는 목표인 거죠. 또 배터리 독립을 위해 지금도 엄청난 인력과 자금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인력들과 자금력, 기술력을 바탕으로 10년간 쏟아부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배터리 아저씨가 했던 대부분의 말들은 동의하지만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이 부분에서는 정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목표로 했던 시점에는 이루지 못할지언정 25년 이후 30년 정도면 절대 이루지 못할 무모한 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 머지않아 테슬라향 배터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죠.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배터리 독립을 하게 되면 시장엔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기존 배터리 업체들로부터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내재화된 배터리를 통해서 기존 자동차 업체와의 가격 경쟁에서도 압도적인 위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 20% 목표 더 이상 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테슬라에 직납하는 LNF는 얼마나 많은 양극재를 납품해야 하는 걸까요? 그에 따라 얼마만큼의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기업은 성장하게 되는 걸까요? 설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씹어먹는 테슬라와 함께 성장하는 LNF 기대됩니다. 지금이라도 조정받을 때마다 사고 월급 받으면 사고 차곡차곡 모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이 될지 실제가 될지 두고 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폐배터리 하는데 엄청난 점유율의 테슬라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는 JB 스트라우베리라는 테슬라 창업자 중 한 명이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를 설립했고 LNF와 강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양 폐배터리는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레드우드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레드우드와의 조인트 벤처는 물 건너간 얘기라고 생각이 든다면 영상을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머지않아 LNF의 해외 진출, 레드우드와의 조인트 벤처 등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기초 단계에서부터 재검토 중이며 추후 승인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LNF의 약점이었던 해외 진출이 가능해지고 위의 과정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간다면 주가는 분명 재평가 받을 것입니다. 이번 주총에서 최수환 대표님 답변 중에 대통령실에서 파트너십이 포함된 향후 계획을 발표했고 미 정부와 주 3회씩 미팅을 가지고 있으며 또 해외 진출은 현재 마무리 단계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 아니겠습니까? LNF 늦가기 주주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대단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업 다 계획이 있었구나 싶습니다. 적어도 확실하지 않은 것들을 보도해서 자기네들 배만 채우고 주주들 피해를 주는 그런 기업은 아니구나. 이 기업은 내가 배신하지 않는 이상 날 배신하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3년 한 해가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한 해입니다. 중요한 발표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열차 첫 칸은 아니더라도 마지막 칸은 아직 몇 자리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자리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LNF를 30만원 이상에서 들어갔지만 2030년까지 쭉 동행할 것이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극재 업체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가장 못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기업에 돈이 없고 해외 진출이 무산되었고 등등 여러가지 잡음이 많았습니다. 이것들만 해결된다면 당연히 재평가해 줄 거라 믿습니다. LNF 주주님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시겠죠? 솔직히 LNF 힘듭니다. 앞으로도 힘들 거고요.
나 빼고 다른 놈들 올라가는 거 보고 있자니 속이 타 죽겠습니다. 또 오늘 같은 날에도 다른 2차전지 주식들 10%씩 올라가는데 보합이라니요. 오늘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맙시다. 길게 보고 크게 봅시다. 큰 도약을 위해 힘을 아끼고 응축하고 있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랜 주주님들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LNF의 시기는 분명히 옵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들어갈 용기 없지 않습니까? 모두 다 성장하겠죠. 배터리 아저씨에게 우리 모두 세뇌되어 이 부분은 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버 강남오리님의 주총 인터뷰 영상 정말 잘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믿고 투자했으면 이제 더 이상 관련 없는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말고 기업의 대표 말만 믿고 동행하시면 됩니다. 늦가기 주주도 LNF와 2030년까지 동행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